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건강. 건강. 외로움에 대한 이제 문제예요. 외로움.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벌 수 있으면 4억짜리 꼬마 건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8억짜리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의 문제가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다 해결이 돼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50대 유튜버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단위 부동산 연구소의 이희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위TV라는 유튜버를 하고 있고요. 또 제 본업은 이제 부동산 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상담 컨설팅도 주업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한 네. 일이잖아요. 그 단위쌤으로 유명하신데 그 단위는 어떤 뭐 호를 의미하나요? 네. 사람은 불려지는 이름대로 살아간다 하더라고요. 그 기운이 자신한테 와서. 그래서 이제 단희가 이제 아침단, 밝을희, 기쁠희인데 그러면 이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세상을 밝게 또 기쁘게 만들어라 라는 엄청난 뜻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저를 단희쌤, 단희쌤 하고. 그렇게 살려고 저도 모르게 조금씩은 노력해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이름값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대표님 보면 부동산 원래 전문가로 시작을 하셨는데 유튜브 활동을 하고 보시면 중장년층의 이런 이막 설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활동하신 이런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40대를 제 인생에서 지옥을 맛본 시기거든요. 또 장년을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다 저의 경험들이죠. 그리고 또 제가 만나는 분들 이제 한 15년 넘게 강의 상담 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다 비슷한 또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뭐 부동산 문제는 기본이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희쌤 하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성공 신화 스토리를 또 이렇게 읽으신 분이잖아요. 네. 뭐 사업 실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우뚝 서시기까지 구독자분들께 혹시 성공 스토리 한번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도 바로 들어갔고 또 그 안에서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다 잘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그냥 기고만장해서 여긴 내가 너무 작다. 내가 성장하기에는. 그러니까 39에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이제 뭐 바이오 디젤, 화석연료 반대되는 것들 이런 이제 사업들이 정부에서 많이 미뤄졌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다. 근데 그 당시에 만났던 분이 또 이쪽 관련 업을 좀 미리 하고 있어서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사람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전혀 안 해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다 그 당시에 우연히 모임에서 만난 분이 저보다 3살 많았는데 사업 경험도 굉장히 많고 자네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면서 저를 아주 살갑게 A부터 Z까지 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친형처럼 생각했었죠. 어느 정도로 신뢰했냐면 1년쯤 돼서는 제 법인 도장하고 인감을 다 줬어요. 알아서 잘 꾸려달라고. 그분은 나중에 알았지만 저한테 이제 한 방에 그걸 다 가져가기 위해서 1년을 공을 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돈, 법인 부채 이런 것들을 다 빼돌려서 도망가시고 저는 이제 그걸 다 끌어안게 됐죠. 그때 이제 빚이 한 10억 정도 그런 기분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고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전혀 해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건 내가 1000년을 살아도 10억은 못 갖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막 쪽방촌에 살고 그랬거든요. 영등포에. 힘든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환경도 더 그러다 보니 더 제가 많이 이제 주눅이 들고 한때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려고 했었고 그러는 사이에 저희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었어요. 고관은 이렇게 계속 겹쳐서 온다고. 진짜 겹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의 유언으로 어머니를 잘 좀 부탁한다라는 말을 정신이 잠깐 들어오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번뜩 생각이 나서 죽기 살기로 살았죠. 근데 투잡, 쓰리잡을 했었죠. 밤잠 줄여가면서 이자 갚기도 힘들더라고요. 단순히 월급이나 단순 노동으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영업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업은 내가 하는 만큼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노트, 볼펜, 그래, 영업을 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자 해서 그 판촉물 회사 찾아가서 카탈로그를 책자로 된 걸 주더라고요. 뭐 영업을 해봤나요? 그때는 이제 창피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하라면 못할 텐데. 이런 찌라시를 들고 그 당시에 이제 일반 작은 건물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위에부터 해서 다 들려서 전단지를 돌렸죠. 그리고 딱 봐서 좀 높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사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팔았죠.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블로그 있잖아요. 네네. 블로그를 하면 내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주문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블로그를 하게 됐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때는 너무 돈이 없어서 PC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쪽방에 살다가 돈이 조금 생겨서 고시원으로 왔을 때요. 18만 원짜리였는데,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공용 PC가 있었어요. 복도에. 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새벽 한 2시쯤. 그래서 그때 2시에 나가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올리니까 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블로그가 올렸는데 그 성인 오락기 그거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가격도 꽤 비싸요. 한 대 500만 원이에요.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나도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이건 얼마나 벌어요? 그분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하나 하면 10% 정도 번다고. 그럼 하나에 500만 원에 10%면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대씩 하는 게 아니라 뭐 30대, 50대씩 팔아요. 한 번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문화관광부를 사법적으로 내준 건데 지금은 이제 불법이죠. 그래서 그걸 알게 돼서 업종을 바꿔요. 이거는 하나 팔면 막 얼마 안 남으니까. 30원, 50원 하는데 그거는 막 20만 원, 50만 원씩 남으니까 그래서 그걸 블로그에 올리면서 많이 팔게 됐어요. 그 당시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매출 말고요. 네. 저한테 들어온 수수료가 네. 한 7, 8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 성인 오락기 사업이 다 불법이 돼요. 시장이 없어진 네. 거네요. 근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아쉽지만 이제 그만뒀죠. 그러다가 다시 하던 게 되거라 판촉물을 다시 되돌아왔어요. 아,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판촉물을 팔러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그래서 이분을 잘 설득을 해서 이제 좀 3년 넘게 하니까 이게 좀 말빨이 생긴 거예요. 그분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100개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딱 부르시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건을 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자네 대단하다. 나이가 좀 많으셨거든요. 이거 팔면 얼마나 남아? 이러더니 하나당 한 200원 정도 남을. 그럼 100개면 2,000원, 2만 원밖에 안 되잖아. 네. 근데 2만 원 팔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공을 들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네 이거 하지 말고 부동산 쪽으로 해봐.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네. 제가 이제 부동산에 입문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에게 응원도 해주고 또 도움도 주고 또 노하우도 전수해 주신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지옥도 경험했지만 또 사람에 의해서 천당도 경험도 했었죠. 그러면 뭐 3년 만에 뭐 한 10억의 빚은 다 갚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뭐 실례지만 한 어느 정도 자산을 좀 축적하신 상황이신가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냥 조그만 건물 2개 있어서 와. 거기서 네. 월세 나오는 걸로 노후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인생에 좀 큰 시련을 이렇게 겪으시면서 이런 뭐 중장년의 삶을 위협하는 3대 재앙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이게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세 가지가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건강, 외로움에 대한 이제 문제예요. 외로움. 이제 돈 문제부터 보면 우리나라 이제 평균 직장인 은퇴 나이가 49.5살이에요. 50살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취업하면 20대 중후반이죠. 그러면 통계대로 50대 퇴직을 하게 되면 짧게는 20년, 많이 벌면 25년 벌고 50대 은퇴해서 100살까지 살려면 50년을 버텨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죠. 아무리 연봉이 높은 사람도 50년을 버틸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된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건강인데요. 지금 이제 5, 60대 보면 44살 정도까지 살 때까지 암에 걸릴 확률 38%라고 합니다. 그렇게 높나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암에 걸리는 거예요. 또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런 병에 걸리게 되면 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암보다 더 무서운 건 치매잖아요. 반드시 누구의 돌봄이 필요하고. 치매가 어느 정도 많이 걸리냐면 1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1명. 치매나 암 말고 다양한 질병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50대가 되면 두렵죠.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외로움인데요. 우리나라 그 외로움 이혼군이 20%라고 합니다. 특히 남자가 4배 정도 더 많죠. 여성분들이 지하철 타면 옆 사람하고 그냥 친해져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여성분들은 그런 이제 사회성 관계가 남자보다는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남성들은 그게 안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운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외로움 장관직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일본은 고독 장관직이 생겼습니다. 네, 정부의 큰 조직이 생긴 거죠. 그만큼 고독과 외로움을 네. 치료하기 위한 이렇게 이제 선진국이나 또 고령화로 가고 있는 곳들은 이런 이제 외로움, 고독이 사회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직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50대 전후 남자분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게 세계 1위예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통계를 내봤어요. 범죄 사기 유형, 돈 관련해서 사기치는 거,
건강을 가지고 사기 친구도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외로움, 이게 거의 90%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너무너무 괴롭다 보니 누군가가 나한테 이 문제로 다가왔을 때 이걸 나한테 해결해 준다고 선뜻 이제 손을 내밀고 돈까지 내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범국가적으로 캠페인을 해서 이 한 번이 잘못되면 인생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방어할 수 있도록 계속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3대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떻게 좀 제안을 좀 해주시고 싶은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읽었던 인생 책이 있어요. 그 스토아파의 이제 에픽테토스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날씨, 또 금리,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보면 특히 이제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삶의 위기 왔을 때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에 거의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 미래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데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또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다 보면 또 힘이 생겨요. 이게 이제 관성처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건강인데 우리 인간이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해요. 내가 아무리 멘탈의 갑이라 할지라도 건강이 무너지면 멘탈도 바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막 살았거든요. 술도 못 마시는데 술도 막 마시고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드니까 담배도 엄청 피웠죠. 그랬더니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을 잘 못하고 이제 제가 그때 우연히 잡지에서 기사 내용을 봤는데 당신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으면 뛰어라. 우리 멘탈, 영혼도 우리 몸 안에 갇혀져 있는 것 때문에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면 영혼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제가 그걸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그래서 술도 당연히 끊고 담배도 그냥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달리고 뛰고 돈이 없어서 헬스클럽 갈 돈은 없고 그랬더니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신도 건강해지고 또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5명이 나의 미래다. 저는 이 말을 100% 믿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동산을 예전에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모임에 나갔더니 좀 잘하는 분들이에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는 한 월 매출이 한 3천 정도씩 올리는. 근데 월 30도 못 버는 분이 대부분인데 여긴 3천만 원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 모임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걸 보면 부정적인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다 보니 제 의식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5명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니까 지금 힘드시다고 하면 내가 되고 싶은 모임, 거기 나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스며들어요. 그래서 나의 멘탈도 나의 행동도 비슷하게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그분들의 위치에 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인생의 황금기를 60세에서 75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몸과 이제 건강이 조금 쇠퇴할 시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60세에서부터 75세를 황금기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스위스 베른대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요. 인간의 능력은 4세에서 11세에서부터 쭉 높아지다가 60대 최고치를 찍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70세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스위스는 고령자의 기준을 75세부터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석 교수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 내가 가장 생산성이 높았을 때는 60부터 75세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 수상사들 이분들의 평균 나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40, 50대일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놀랍게도 70살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랬고 몸소 보여주셨고 또 많은 연구를 보면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라는 거죠. 단 전제가 있어요. 그냥 놀면서 하면 발전이 안 되죠. 여기 있는 이런 석학들처럼 꾸준하게 내가 노력을 해갈 때 우리의 뇌는 오히려 60부터 최절정기를 맞아서 80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나이가 50대 되신 분들 이제 다 살았어 라고 하고 마시고 이제 인생이 아직 꽃길도 시작도 안 됐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얼마든지 60대를 거쳐서 70대에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처럼 60세에서부터 70세까지 이제 황금기를 꽃피우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기 위한 어떤 특징이나 어떤 생각하시는 어떤 조건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60대 분들이 가장 많아요. 60대, 70대 초반. 제가 10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어떤 분은 행복하고 어떤 분은 행복하지 않고. 근데 그게 돈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올해 이제 72세이신데 자본이 어마어마해요. 500억대 부자예요. 그런데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차도 몇 대고 자녀들도 다 잘 컸고. 그런데 이분은 항상 만나 뵈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울증도 심지어 걸려 있었고. 결국 이제 삶에 활력이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분이 오늘 뭐 하고 하루를 보내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에서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돈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3대 재앙이, 3대 고민이 돈, 건강, 외로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면 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의 문제가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다 해결이 돼요. 우리가 은퇴 후에 한 1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재테크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막 상가 있는 분들 부러워하고 또 꼬마 건물 막 부러워하잖아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꼬마 건물 수익률이 3%가 넘어가는 게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3% 정도예요. 그럼 내가 4억이 있으면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4억짜리 꼬마 건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리스크 전혀 없이. 만약에 내가 200을 벌면 8억짜리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은퇴 준비는 끝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당신은 몇 살이 당신이 노인이라고 인정을 하세요? 보통 예전에 이제 환갑 치니까 60이 기준이었잖아요. 지금은 놀랍게도 78세 정도 돼야 내가 스스로 노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그 말은 그 전까지는 내가 청년이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벌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건강 문제예요. 이것도 연구 논문에 보면 일하는 노인이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7년에서 8년 더 오래 산다고 나와져 있어요. 그것도 건강하게. 일만 했을 뿐인데 건강해지는 거죠. 제가 한때 이제 일이 없어서 한 2달을 방에서 지내면서 한심스럽게 살은 적이 있었는데 건강이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일을 하게 됐는데 다시 바로 이제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는 걸 보고 그때 좀 느꼈어요. 아, 일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외로움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노인한테 가장 무서운 게 고립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안 하게 되면 치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 뵀던 정신의학과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이 치매를 걸리는 걸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다. 하루 10분 타인과 대화하는 것. 노인 치매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관계가 중요한데 근데 남성들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일을 한다는 것은 노년에 나이 들수록 행복하기 위한 3가지 조건.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외로움 문제를 뭐 완벽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확실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70대에도 왕성하세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건물 짓는 거, 건축업자라고 하죠. 이분을 저쪽 금천구에서 만났는데 딱 봤는데 한 70대 중반 돼 보이세요. 건물 앞에서 이렇게 막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건물주를 만나러 왔는데 그래서 여기 혹시 건물주 어디 계세요? 했더니 난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좀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뭘 대단해. 우리 아버지 저기 영등포에서 지금 건물주 거기 한번 가봐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92세인데 아직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재산이 뭐 상당해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직까지 살아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누가 만나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뿌듯한 거죠. 꼭 저는 은퇴 후에 이렇게 놀새하지 말고 일을 하시라고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나이 들수록 뭐 인생이 지금 꼬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생이 자꾸 불행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또 뭐라고 또 보세요? 이제 사람한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기쁨 감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없어져가는 감정이 있어요. 뭐죠? 설렘. 설레임. 대학교 다닐 때 미팅 나가면 설레잖아요. 그렇죠. 또 고등학교 때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설레이고 뭐 소풍 가는 것도 설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찌 보면 설레임의 연속이었죠. 꿈도 많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설렘이라는 감정이 없어져요.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정말 가장 그 풍요로운 감정인데 그런데 이 설렘의 반대를 저는 이제 무기력한 삶이라고 봐요. 무기력한 삶.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은퇴 후에 그냥 오늘은 뭐 하고 지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들. 이런 분들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던 분 얘기를 좀 잠시 해드리면 이분은 지금 이제 75세인데 이분을 제가 70세 때 만났어요. 얘기를 하는 중인지 알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재산이 한 150억 정도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 걸려서 약을 먹을 정도였어요. 무기력한 삶이 3년, 5년 지속이 되다 보니 나이도 있고 하니까 뭐 친구들도 만나기도 좀 그렇고 또 친구들 만나도 이렇게 잘 결이 안 맞으니까 또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까지 걸리셨던 분이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사교 댄스 학원을 다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야, 한번 따라와 봐.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 새로운 신세계잖아요. 그러면서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1년, 2년, 3년 하면서 건강도 더 찾으시고 인생의 활력도 찾고 매일매일이 설렘의 연속이래요. 아, 오늘도 가서 춤을 춰야지.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가 생기셨어요. 이제 5년째인데 그 시니어 사교 뭐 경연대회가 있나 봐요. 매일 연습 중이라고 이번에 꼭 입상하리라고. 인생의 목표가 생기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 가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살다 보면 인생의 활력도 찾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 가장 좋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취미생활 해보고 싶었던 것들. 놀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나한테 맞는 게 있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대표님, 그 은퇴 후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결국 돈 문제인데 지금 현재 노후 파산 예비군의 뭐 3가지 특징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첫 번째는 씀씀이에요. 내가 월 뭐 500, 400 벌다가 은퇴하면 제로잖아요. 그런데 씀씀이가 확 줄이기가 힘들어요. 20년, 30년 살아온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소득이 줄은 것에 대해서 잘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래서 평소대로 그냥 막 써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허세로 쓰는 돈들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도 줄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씀씀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노후 파산으로 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병에 걸렸을 때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고액 연봉자 또 전문직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프면 그날로 수입이 제로예요. 일을 못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건강 관련 책들도 많이 보고 또 먹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의식적으로 건강 관련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건강한 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투자 실패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동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국민연금으로는 금액이 부족하고 우리가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국민연금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60만 원 전후라고 합니다. 물론 뭐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분도 있지만 근데 지금 물가 기준은 150만 원도 부족해요. 그렇죠. 그죠? 그럼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내가 40년, 50년 살아갈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렵지만 어렵지만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전문가들도 투자 실패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평생 직장 다니던 분이 갑자기 나와서 한 몇 개월 반짝하고 투자해서 성공하기 힘들죠. 전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실패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투자든 창업도 힘듭니다. 지금 자영업자 분들이 5년 생존율이 10%가 안 돼요. 그런가요? 성공이 아니라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 없는 창업, 또 준비 없는 부동산 재테크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담임쌤 예전 제가 유튜브에서 1인 지식 창업자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도 좀 이 투자 상품 뭐 그럼요. 괜찮나요? 네. 지금 제가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건 바로 1인 지식 창업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지식과 경험으로 이 나이에 돈을 벌어라고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돈을 벌기 참 쉬운 세상이에요. 스마트폰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 다양한 SNS를 하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알려서 다양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죠. 단언컨대 누구든지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단 쉽지는 않죠, 당연히. 그래도 내가 1년, 2년 정도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조금씩 더 늘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은 제가 이제 지금 안 하는데 이제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오셨던 분이 75세 된 분이 있었어요. 맨 앞에 앉으셨어요. 근데 진짜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주가 마쳤는데 이분이 어르신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 5%? 그 정도 이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기수를 하는데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아이고. 또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또 10주면 거의 3-4달이에요. 제가 끝나는 날 어르신 좀 이번엔 좀 많이 이해가 되셨어야 되는데 내가 사실 그동안 또 노력도 했고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좀 아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다음 교수에 또 오셨어요. 3번째까지. 대단하죠. 거의 1년이죠.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재산이 있는데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안 되는, 마케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아들 사업을
전담해서 해줘서 1년 뒤에 전화가 오셨는데 네네. 우리 아들 매출 작년보다 2배 늘었어. 와. 어우, 대단하네요. 네. 뿌듯하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지금 자기 나이 또래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들 놀지 말고 이 강의 들어. 나도 이렇게 했잖아. 해서 지금 돈 얼마 받고 알려주고 있대. 돈을 안 받으면 이분들이 또 참석 안 하니까 돈 받고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50대라고 하면 또 60대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지식과 경험을 팔 수 있다는 거. 네. 또 우리 대표님이 뭐 말씀하시기에 퇴직 후에는 경제적인 어떤 구조조 정도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40대 이후에는 오히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이제 40대에는 전 저축하지 말라고 단언코 얘기를 해요. 40대는 저축하지 말라. 근데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 거죠. 배움에. 배움에 써라. 일본의 작가가 쓴 책에 자신도 인생에서 실패해서 열심히 저축을 했는데 네. 가난을 못 벗어나더라. 그래서 그분이 11년째부터 네. 배움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버는 것보다 배움에 더 투자를 해서 그 배움을 가지고 이제 나의 능력치가 이전에는 10이었다면 배움을 통해서 20이 되고 30이 되고 5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전 재산이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을 때도 그 전 재산을 강의 다 투자를 해서 들었어요. 네네. 지금도 이제 배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배우시나요, 대표님도? 네, 지금도 오, 네. 많이 배우죠. 지금은 이제 제가 챗GPT, 뭐 네.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저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배워보는 거죠. 이 시도를 왜 하냐면 지금 내 나이에서도 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해서 이게 가능한 걸까? 그래 제가 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딱 1개월 공부해서 챗GPT, 미드전이라는 게 있어요. 캔바 요 세 개 활용해서 시집을 하나 냈고요. 정말요? 그다음에 전자책. 네네. 자기계발서하고 실용서 3권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PC 한 대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AI 생산성 도구를 가지고 한 이틀 정도면 책 한 권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봐서 성과가 나면 강의를 해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돈을 버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4개월에서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네. 물론 부족하죠 많이. 그렇지만 요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에서. 네, 그렇죠. 갭이 2천만 원인 거하고 2억 있는 거하고 2천만 원 있는 걸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년의 업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10년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듣겠죠. 근데 이거 제가 2개월 만에 책 쓴 거거든요. 들으시면 돼요. 이쪽이 훨씬 더 강의 풀이 많다는 거죠. 나의 그 작은 성과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블로그로 쓰든 전자책으로 쓰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누구를 가르치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네. 이런 걸 배우면 좋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게 누구한테는 위기지만 이걸 잘 따라가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부동산 책도 쓰고 마케팅 책도 쓰고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작년에 쓴 게 지금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빨리 바뀌어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는 거죠. 매번 새로운 거 나올 때 도전을 하거든요. 분명한 건 누구나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넌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댓글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IQ가 2자리예요. 네, 정말요? 네. 잘못된 줄 알고 한 번 더 해봤거든요. 네. 더 떨어졌어요. 95가 나왔다가 90으로.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좀 성실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성실하지도 않으면 항상 반에서 꼴찌인 거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육하면 30대 분들은 그냥 거침없이 받아들이는데 50대 분들은 교육 받으러 오기도 힘들지만 와서도 내내 하는 얘기가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막 이런 게 너무 지배적이야. 그러니까 자기 틀이 이렇게 딱 갖춰져 있다 보니 아무리 옆에서 그냥 하시라고 해도 이게 뚫고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 평균치는 저보다 학습 능력이 좋으실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기 가지시고 이 지금 변화의 시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점하면 엄청난 기회시니까 꼭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챗GPT 인공지능은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산 상황별 노후 준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만약에 2억 원 이상의 어떤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3가지만 먼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이렇게 상담 오신 분 중에 그 우리나라 S기업 팀장이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그 당시 56세였는데 이제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희망퇴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쭤봤더니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는데 임금 폐해제 때문에 임금이 약 절반씩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럼 희망퇴직하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한 3억 정도 받는데요. 이제 선택지가 그잖아요.
내가 3억을 받고 지금 회사를 나오느냐, 아니면 3억을 포기하고 임금 패키지를 하면서 회사를 꾸역꾸역 3년을 다니느냐.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후자를 더 많이 선택해요. 직장 나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3억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나오세요. 어찌 보면 3년치 월급이 한 번에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뭐가 확보가 되죠? 시간. 네. 당신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도 1년만 하면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배수의 진을 치고 2억 정도 내 생활 자금으로 마련해 놔니까 1억이 없어지기 전에 나의 어떤 가치를 만든다.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저처럼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뭔가 팔 수 있는 지식상업. 그래서 이제 그분이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그런 이제 PC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더라고요. 제가 이제 권했죠. 그러면 이걸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업무, 그러니까 엑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인들 그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자책으로 내서 이제 파는 거. 그래서 그분이 결국 이제 나와서 이제 엑셀 활용, 문서 편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자책에서 만들 팔고 또 소수에게 강의를 하면서 10개월 만에 300만 원을 만들면서 지금 이제 더 많이 벌겠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2억이 있다면 그런 선택지도 있다는 거죠. 이걸 갖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1억은 통장에 넣어놓고 1억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들면 난 죽는다 그냥. 그런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해보라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평생의 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스쿼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맨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바벨 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면서 이제 무게를 100kg까지 들었어요. 한 2년 만에. 와, 많이 치시네요. 그런데 그 100kg 이상을 도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식도 먹고 근육량도 늘리고 막 하체도 계속 운동하는데 100kg에서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낑낑대는 거 한 2달 지켜보더니 거기 PT 선생님이 오시더니 지금 자세는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셔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준 대로 딱 잡고 했는데 저는 하면서 이건 불가능한데 나 100kg도 이제 실패가 많이 하는데 근데 들었어요 그날. 인생에는 아주 간단한 팁 하나로 내 인생을 확 레벨업 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이제 1인 창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들으신 분들은 뭐 달나라 얘기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이 업계에서 벌고 있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나만 몰랐을 뿐이죠. 유튜브만 검색해도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해가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궤도만 올라가면 리스크가 거의 제로가 가까운. 또 업력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수입도 해서 늘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2억 정도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산 투자는 좀 쉽지 그렇죠.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 수도권에 투자 수익률이 3% 정도 내거든요. 그럼 4억 해야 100만 원이에요. 세전으로 그것도. 거기 뭐 중개수로 나가고 이것저것 나가면 100만 원도 차이 되겠죠. 세금 내고. 거기다 의료보험까지 내야 돼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죠. 어설프게 2억 갖고 그런 쉬운 투자는 답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조금 어려운 걸 해야 돼요. 이제 유튜브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20점이라고 하면 지금 한 90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운전마에도 이렇게 상담 오면 저하고 고객하고의 차이가 거의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알려줄 게 많았어요. 또 요즘에는요. 자신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배워요. 그렇습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돈 벌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은 귀찮지만 조금은 두렵지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직장을 퇴직하고 경매를 시작했어요. 이분도 처음에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 오피스텔 투에서 월세를 받을까? 이게 100만 원도 안 되네. 가진 돈이 그분이 다 1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1억으로 뭐 경매에서 뭐 들어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파트도 뭐 택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게 상가였어요. 근데 상가도 비싸잖아요. 1층 상가는 막 10억, 20억씩 해요. 서울은 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게 경기도권에 그래도 상권이 어느 정도 좋은 지하 상가.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내가 능력치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서는 평생 해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장을 좁히면 그분 컨셉이 그죠? 경기도에 지하에 있는 2천만 원 미만의 상가들.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가서 임장 가보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하죠. 근데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부가치 만든 거예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돈을 최고로 들여서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기 들어올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상가가 50개가 넘어요. 이렇게 소액으로 도전하게 되면 길이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3번, 4번, 5번 정도 하면 내 성공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이거 뭐 하죠? 팔 수 있잖아요. 지식으로.
소재자 만들어서 팔고 강의를 팔고 상담으로 팔고. 네. 근데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당장 은퇴해서 당장 매달 생활비가 300, 400, 500씩 필요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2억 가지고 300, 400, 500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제가 이제 고시원에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그 고시원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버는지를 좀 잘 알고 있죠.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차린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엄청 벌고 어떤 분은 문을 닫고. 고시원도 마찬가지예요. 잘 버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벌고요. 또 못 버신 분은 또 몇 개월 만에 문을 닫기도 해요. 제가 이제 교육 사업도 조금 하게 하는데 고시원 창업 3기를 다 수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평균치를 보면 2억 정도면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600까지 비용 제하고 버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뭐 고시원 한데 뭐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A부터 Z까지 다 이것도 사업이니까 뭐 마케팅부터 해서 시설, 관리, 운영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또 스마트폰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미 멀쩡한 게 아니라 상태가 안 좋은 고시원을 인수해서 잘 만드는 거죠. 근데 좀 만약에 여유가 있다, 10억 정도 자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10억 정도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많이 날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자녀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국영수는 반드시 하고 뭐 예체능은 이제 하나씩 포기해 가는 거잖아요. 이제 부동산도 어떤 거 좋고 어떻게 안 좋은 거 그런 게 있지만 이제 필수제가 뭐냐면 집이지 결국. 집은 필수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초보자들은 그래도 주택이 괜찮다. 지금 이 부동산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는 더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물건이 안 좋아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너 좀 더 떨어지면 살게. 이제 대기 중이죠.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3, 4% 나오던 것들이 지금 5, 6%까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가격이 떨어진 거죠, 많이. 이런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예전처럼 2%, 3% 때는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사두면 금리가 내려갈 때 바로 자본 차익도 느리고 또 임대 수익도 올려갈 수가 있는 거죠. 다주택자면 여러 가지 세금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 계산했을 때 내가 문제만 없다면 필수세인 주택으로 가는 게 좀 안전하고 그리고 지금이 오히려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제가 사무실 영등포에 있으니까 영등포에 방 2개짜리 빌라 크기가 한 11평에서 12평 정도 돼요. 그런 것들이 4억대 중반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요 2억대 중후반이에요. 거의 2억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런 주거 징검다리가 되는 이런 빌라, 오피스들이 공급이 올스톱이에요. 이걸 공급할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비싸게 팔리지도 않고. 뭐 우리가 어떤 변수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수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뭐 빌라왕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또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공급 부족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 지금 싸게 정말 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억 정도 계신 분들은 어쩌면 올해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지만 꼭대기 사면 또 많은 또 손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땅에 내 건물,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작년에 처음으로 개별 공시가가 잠시 내려갔지만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짐 없이 올라갔어요. 그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왜?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땅을 깔고 있는 건물, 또 가장 필수인 주택, 가지고 하면 뭐 대박은 아니라도 안전자산이고 지금 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또 금리 내려가면 절대로 이 금액에 못 사요. 네. 그래서 10억 정도라고 하면 이런 걸 한번 선택을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 아파트 한 채, 뭐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시다. 그럼 어떤 구체적인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아파트 한 채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와요. 근데 막막하죠. 뭐 서울 이제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10억 선이라고 본다고 하면 10억에 엉덩이 깔고 앉아 있는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노동 나가고 이게 우스갯소리야 실제 현실이에요. 은퇴자분들의. 그래서 이제 뭐 10억이 아니라 한 7, 8억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 집을 줄여라. 이제 거주비를 줄이는 거죠. 예를 들면 평수를 줄인다. 40평대에서 30평대로 20평대로. 또 지역을 바꾼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또 아니면 상품을 바꾼다. 아파트에서 빌라로. 좀 이렇게 줄여가면 뭐 8억짜리가 내가 거주한 공간을 한 4억 정도로
그럼 나머지 4억 갖고 내가 한 4% 정도 수익률을 본다고 하면 거기서 현금 흐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퇴 후에는 자본 차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달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중요해요. 아니 한 두세 달만 이게 현금 흐름이 끊쳐도 동맥경화가 생기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말은 쉬운데 당사자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내가 강남에 살다가 어떻게 저 다른 데로 가. 내가 아파트에서 어떻게 빌라로 가.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그렇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좀 힘들어지는 건 있지만 대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은 만약 내가 연금이 한 100만 원, 150만 원 되고 뭐 기타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하면 그냥 아껴 살면서 네. 내가 살던 터에서 사는 게 가장 좋잖아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네.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식들한테 돈 받는 건 기대도 말고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뭐 이런 상황은 좀 피해야 되지만 뭐 여유 자금도 없고 또 집도 좀 없다. 이런 분들 노후 대책은 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해요. 배움에 투자하라는 거죠. 예전엔 배움에 투자할 때는 네. 장벽이 많았어요. 어디 가서 배우지? 누구한테 배우지? 또 돈이 들잖아. 이제는 인터넷에서 구글링만 해도 전 세계의 모든 책을 또 강의를 거의 볼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도 내가 새로 배울 수 있다는 지금 저처럼 작은 경험, 지식 아니면 없다 할지라도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이걸 돈벌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나만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배움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시간만 내시면 돼요. 네. 이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방법 좀 구체적으로 하나 좀 알려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한 50대, 60대 살다 보면 네. 직장인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분야에서는 업력이 다 생겨요. 네. 엑셀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파워포인트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내 취미생활, 내 낚시, 여행. 우리 유튜브 보면 뭐 낚시 유튜버도 있고 여행 유튜버도 있고 무슨 또 반찬 만드는 거 별의별 유튜버들이 다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가 돈이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있다면 그건 확실히 더 돈이 된다는 거죠. 그 how to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내 공책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서 글로, 말로, 영상을 풀어내면 그걸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지식의 수준이 낮다 하면 공부하면 돼요. 배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만 해. 나처럼 할 수 있어. 그 1년의 갭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 머릿속에 공책에 남기지 말고 블로그에 주구장창 올리세요. 제가 지금은 유튜브를 하지만 이제는 블로그를 했는데 상가에 관련된 법들 또 상가 투자에 대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계속 올렸어요. 제가 강의를 처음 하지도 않았을 때 한 5, 6년 전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국민의 서대문 지점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다 우리 여기 VIP 고객인데 이제 다 상가금 하나씩인데 이 강의를 들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 와서 강의 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내가 이제 컨텐츠를 온라인 세상에 뿌려놓으면 네. 반드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그렇게 강의 요청이나 컨설팅 요청이나 아니면 투자 요청도 올 수 있겠고 세상에 돈은 많아요.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한테 돈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건 돈이지만 돈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거 아니라도 내가 6개월, 1년 동안에 그 지식의 갭만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네. 그 아래쪽에 계신 분들이 다들 알려줘 하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또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또 재테크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모아놓은 자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도 좀 유효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어찌 보면 100세 시대에 내가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금리. 우리 젊은 20대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금리예요. 그다음에 심리. 지금 누구나 다 하라 그러면 야 지금 하면 안 돼라고 주변에서 다 말리죠. 네. 그리고 또 세금. 물론 이제 좀 완화가 됐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아직도 해결 안 된 취득세라든가 주택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된 것들이 있어 아직 물건이 순환이 잘 안 돼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결국 이제 매도자들 금리 높아서 이자는 계속 나가고 내가 받는 월세로 이자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금매로 내놔도 이게 안 팔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살 때는 거의 13.2%까지 풀로 내니까 10억째 사면 1억 3천만 원 정도 세금 내고 어떻게 사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매도자들이 점점 가격을 더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기회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빌라 같은 게 예를 들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발품을 열심히 팔면 정말 좋은 물건을 굉장히 저렴하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이번만큼 올까 앞으로 올 정도로 좋은 물건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안 좋지만 이제 어떤 분이 이래요. 바닥에 살 거야라고 하는데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네.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금리가 한 6%, 7%대니까 임대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 그 정도만 된다고 하면 가감하게 들어가라. 근데 예전에는 6%, 7%짜리 없었잖아요. 이런 꼬마 건물. 지금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금리만 내려가고 다시 경기만 활성화된다고 하면 내가 싸게 산 이 가격이 바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임대 수익 또 자본 차익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거죠.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혹시 은퇴 전후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이분들의 전제는 자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이에요. 자본 차익 물론 중요하지만 인플레 해지 정도 할 정도는 자본 차익을 가져가고 월세 흐름에 더 집중하자는 거죠. 은퇴자들 기준에서는 하면 좀 안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 물론 이거 좋을 수 있는데 묶이잖아요. 또 황금성도 떨어지고. 또 여기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것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놀랍게도 내 재산이 3억이 다 했는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월세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은퇴 시점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상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마곡이나 위례나 뭐 판교나 세종신도시 이런 데들 보면 분양 상가들이 분양가보다 오른 데가 단 한 곳도 없죠. 거의 반토막 이하예요. 저쪽 뭐 원흥 삼성도 아파트는 많이 올랐지만 거기 분양한 상가 10억짜리가 지금 3억에도 안 팔려요. 예전에 상가가 은퇴자들한테 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양 상가들 수익률이 뭐 너무 턱없이 떨어졌죠. 그럼 이제 앞으로 괜찮냐? 힘들죠. 저도 지금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저의 구매 행태를 보면 거의 95%가 온라인 구매예요. 지금 이 50대 분들이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뭘 구매한다는 게 굉장히 낯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이걸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50대 분들도 웬만하면 다 활용해요. 그리고 지금 뭐 사회에 보셨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사진 딱 찍으면 바로 최저가 확인되잖아요. 쇼핑은 눈으로 하고 집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사고. 이 말씀 왜 드냐면 상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택은 땅은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 그래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상가는 그걸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은 공실이 생기면 그래서 월세가 50만 원짜리를 한 10만 원 깎아서 40만 원 하면 임차인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상가는 100만 원 받는 거를 10만 원 받아도 안 들어와요. 여기 장사가 안 되는데 내가 시설비 권리금 들어서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상가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선수들한테는 기회인데 일반인들은 그 기회를 가진 선수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섣불리 상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5년 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지금도 상담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뭐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 최근도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것도 이제 왜 사람들이 하냐면 상가도 월세가 나오니까 또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도 월세가 막 12% 보장, 15% 보장. 근데 그 보장이 거의 되는 게 거의 없죠. 몇 달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운영 수익으로 투자자한테 나눠준 건데 그 운영자들이 투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거의 뭐 99%죠.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전히 재개발 투자 좋죠. 내가 싼 금액으로 아파트가 될 거를 미리 잡아두는 거니까 돈이 없잖아요. 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한테 당장 필요한 건 매달 현금 흐름인데 그냥 재개발 투자에 5년, 10년 묶어놓고 근데 그 전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은퇴자에게는 좀 그렇다. 또 이게 장기 투자잖아요. 정권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지주택 성공률이 놀랍게도 20%도 안 돼요. 100개 하면 한 17개 될똥말똥하고 지금은 또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추가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실익을 볼 수 있는 단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아니 실패율이 80%가 넘어가는 거에 들어가는 건 도박이잖아요, 그죠?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자분들한테는 지금 스터디 카페 많이 있잖아요. 이미 공급이 좀 많아졌죠. 3년 전에 이분이 상담 오셨던 기억이 나요. 스터디 카페를 하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주택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상담 오셨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부모님 물려주신 토지가 팔리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거 갖고 2개 더 할 거라고 했어요. 2개를. 지금 3년 지났거든요. 3개 다 문 닫았어요. 스터디 카페는 진입장벽이 거의 제로예요. 맘만 먹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이래서 고시원은 오히려 진입장벽이 있어요. 하나의 건물에 일정 면적이 못 들어오거든요. 또 지금 이제 소방법 때문에 또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끼리의 리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돈만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데들은 이미 저기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들어오죠. 고객을 나눠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완전히 쏠림이 생기죠. 그래서 그분은 평수가 막 100평, 150평 되니까 그 리모델링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분은 거의 한 13억 정도를 그냥 잃었어요.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거에 큰 투자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 이런 거 해야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벌 수 있는 건 없다.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나요? 네. 주로 이제 어떤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투자로는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단 지성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다 올라와 있어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저희도 못 벌어요. 그러면 더 어려운 걸 선택해야 되고 더 난이도 있는 거, 더 귀찮은 걸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데 살짝 조금만 공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진짜 다 쓰러져가는 쓰레기 상가, 아니면 또 굉장히 노후된 건물.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용도 변경 또는 약간의 리모델링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 그 부가가치 높인 것만큼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임대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그래서 지금 조금 감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아시는 분도 경기도 부천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았는데 거의 사람이 3년 이상 안 살았던 곳이에요. 내부 사진 보면 정말 헉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장 갔던 분도 그거 보고 그냥 나자빠지죠. 땅값만 해도 4억인데 거기가 많은 유찰을 통해서 거의 2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이제 리모델링 했어요. 한 8천만 원 들여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걸 도전하기도 힘들고 도전해서 리모델링 한 가정도 어렵죠.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수익화하느냐. 또 이제 중요한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임대를 주잖아요. 전세나 월세. 근데 그게 말고 뭐 쉐어하우스나 아니 단기 임대 이런 걸 통해서 수익률을 거의 20%까지 끌어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매각을 진행하는데 이제 내가 들어간 돈이 2억 2천,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한 8, 9천, 이제 기타 비용해서 한 5천 이상 들어갔는데 부동산에서 올라오는 게 한 4억대 후반. 그러면 이분이 총 거의 투입한 시간은 10개월이 채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1억 이상의 차익을 낸 거잖아요. 이분이 이걸 계속 해갈 거라고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방식을. 지금도 이렇게 해가면 기회는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좀 어렵고 귀찮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좀 있어야 돼요. 이막 설계가 굉장히 막막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인생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 그럼 무엇부터 시작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지피 지금 백전불태라는 게 있잖아요. 타인 알면 싸워서 지지 않는다.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나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럼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지? 버틸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버틸 수 있다면 고민할 게 없겠지만 버틸 수 없다면 그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메꿔야 될까를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야, 우리 은퇴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어떻게 되겠지?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그룹에 갔어요. 퇴직하고 1년만 더 못 벌어봐. 끝장나. 나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 시점에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찾아가서 있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 또 나의 되고자 하는 그 차이,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그룹, 그런 모임 속에 들어가서 좀 더 빨리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빨리 사는 거죠. 은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평생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대표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부모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50대 분들을 보세요. 위로 부모님이 벌써 한 80, 90대예요. 그러면 생활비 들어야죠. 또 병원비 들어가죠. 또 몸을 잘 못 움직이면 돌봄비 들어가죠.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자녀들은 돈이 또 계속 들어갈 나이에요. 근데 나는 은퇴를 해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삼중고예요. 위로 부모, 아래로 자녀, 그다음에 이제 나.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자는 거죠. 적어도 은퇴 3년 전에 돈이 없다면 배움에 투자를 하면 직장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언컨대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게 막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을 때면 이게 더 짧아졌어요. 1년, 2년만 하면
방법만 잘 알고 그분들이 하는 방법을 카피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 잠깐 할게요. 네. 제가 아까 머리가 나쁘다고 했잖아요.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남들보다 2배 이상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365일 거의 16년째 하루 루틴이 있어요. 새벽 4시 기상. 그래서 이제 그 새벽 시간은 이제 우리 강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때 회사로 오죠. 그럼 이제 회사 와서 아무도 없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때 공부를 해요. 저는 지금 일도 하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매일 배움에 3시간은 반드시 투자를 해요.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 평균치 이하다 보니 시간으로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심 시간도 네. 없어요. 제 방에서 네. 간단하게 먹고 그 1시간도 배움에 투자를 하죠.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되면 하루 이 루틴이 잘못되어 버리면 며칠 힘들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녁 약속은 2,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제 루틴을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주말도 휴일도 거의 빠짐없이 해요. 제가 해보니 네네. 저의 어떤 지적 능력 가지고도 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해봤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것도 하나를 가지고 그걸 해보라는 거죠. 그 최진석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해라.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의무죠. 네. 내가 어떤 조직이나 가족이나 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 굉장히 힘든 거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평생 의무로 살았죠. 근데 뒤에 것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그릿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네. 재능, 환경,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열정적 끈기의 힘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다 보면 중도 포기를 반드시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그래도 잘하는데도 끝까지 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잘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1년을 꾸준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오면 임계점에 오게 되고 내가 얼마 벌었어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성취, 그 만족감, 행복감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매달 300만 원씩 벌어야지. 근데 그 300만 원을 딱 들어올 때 좋지만 그 한 달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다 그렇듯이.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은퇴 시점에는 1,0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차라리 200만 원을 벌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내가 죽을 때 되돌아보면 잘한 선택이다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님이야말로 진짜 뭐 프로 엔잡러로 또 알려져 있어요. 네. 하시는 일만 봐도요. 8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또 소형 건축 시행도 하시고요. 마케팅 전문가세요. 네. 또 1인 지식 기업가 이렇게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면서 또 성공을 또 이루고 계시단 말이죠. 성공의 비결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뭔가 배움을 할 때는 태도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강의 좋다 해서 막 듣고 이제 막 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그 강의를 들은 순간 조만간에 나도 저 강의를 하겠어 라는 태도가 한 10년 전부터 생겼어요. 이거를 타인에게 어떻게 가르칠까를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바로 배운 것을 예전에 이제 메모를 정리가 아니라 지금은 이걸 이렇게 가르쳐야지 나는. 네. 배움과 동시에 어떻게 가르치기가 바로 노트에 이제 바뀌죠. 그래서 이게 모아지면 나중에 이게 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책도 되고 네. 블로그에 올리고 유튜브도 올라가고 또 강의로도 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마인드셋만 하면 달리 보입니다.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준 전문가로서 입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최고의 삶, 이건 어떤 거세요?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삶이 가장 멋진 삶일까? 최고의 삶일까? 예전에 있던 그 책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내가 한 자리에서 그렇게 공고히 갖추고 그 경험과 지식을 당신이 그렇게 된 경험과 지식을 타인에게 공유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이 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최고의 삶은 내가 이것저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딱 바로 서고 네. 그다음에 내가 그 서른 그 과정들을 공유하는 삶. 그래서 돈도 벌고 관계도 맺고 네. 같이 성장하고 네. 같이 행복하게 되는 삶.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또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겠지만 본받고 싶다, 따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스타 유튜버이시자 단위 부동산 연구소 이희상 대표님을 모시고 은퇴 준비부터 부동산 재테크까지 소중한 경험 듣는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돈이 되고 지식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